와, 이 이야기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 썼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이게 그냥 마법처럼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아주 정교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설계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질문이요. 수많은 작가와 독자들이 궁금해했죠.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구조에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구조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늘은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먼저 아주 작은 불꽃,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어떻게 전제가 되는지 보고요. 그 다음엔 청사진, 즉 서사 구조를 짜는 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심장을 달아주는 살아있는 캐릭터, 또 그 캐릭터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려줄지, 즉 말하지 않고 보여주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다듬는 수정의 힘까지. 이 5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의 멋진 세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 정말 아무리 거대하고 복잡한 이야기라도 그 시작은 정말 사소하고 조용한 순간 어떤 영감의 한 조각에서 시작되거든요. 이 문장 좀 보세요. 그냥 언덕 위에서 불이 활발 타오르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이미지가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거기에 내 어린 아들을 딱 떠올린 거예요. 이 강렬한 이미지랑 너무나 개인적인 감정이 딱 만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로드라는 엄청난 소설이 태어난 겁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런 연결에서 시작돼요. 이렇게 떠오른 불꽃 같은 아이디어가 이제 좀 더 단단한 계획으로 바뀌어야겠죠? 그걸 바로 전제, 영어로는 premise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이런 거 어때? 하는 막연한 아이디어를 실제 이야기로 건너가게 해주는 첫 번째 다리 같은 거예요. 이 다리가 튼튼해야 이야기가 중간에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리를 건넜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지어야겠죠? 이야기의 건축 설계도 서사 구조를 짜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독자들이 편안하게 따라올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죠. 정말 좋은 이야기들은요, 그냥 막 쓰인 게 아니에요. 대부분 아주 검증된 설계도를 따르는데 그게 바로 산막 구조입니다. 이건 독자들이 이야기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뭐랄까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시작, 중간, 그리고 끝.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지도죠. 그리고 재밌는 건요, 좋은 시작은 이미 결말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항상 2개의 길을 동시에 가거든요. 하나는 주인공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바깥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주인공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안쪽의 길이에요. 이 2가지 여정이 마지막에 딱 만날 때 우리는 하면서 감동하게 되는 거죠. 플롯이랑 서브플롯,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플롯이 이야기의 큰 줄기, 그러니까 척추라고 한다면요. 서브플롯은 그 척추를 둘러싼 근육이나 혈관 같은 거예요. 이야기에 살을 붙여서 훨씬 더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고 결국 우리가 주인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도와주는 거죠. 자, 이렇게 뼈대를 잘 세웠다고 끝이 아니죠. 뼈대만 있으면 그냥 해골이잖아요. 이야기에 진짜 생명을 불어넣는 건 바로 캐릭터의 심장 박동입니다. 캐릭터를 움직이는 힘도 2가지가 있어요. 오즈에서 집으로 돌아가야 해. 이건 겉으로 보이는 목표, 즉 외적 동기죠. 이게 있어야 캐릭터가 뭔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속마음이에요. 진짜 내 집은 어디일까?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할까? 이런 내적 동기.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캐릭터의 감정을 이입하고 응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꼭 착하고 고결한 동기만 멋진 캐릭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세요. 에이헤브 선장의 목표는 딱 하나, 저 흰 고래를 죽인다.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이 단순하고 집요한 욕망이 한 인간을 얼마나 복잡하고 심지어 파괴적으로 만드는지를 보여줄 때 우리는 그런 캐릭터를 절대 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뼈대도 세웠고 심장도 뛰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좋은 글과 위대한 글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술, 독자를 그냥 관객석에 앉혀두는 게 아니라 사건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왼쪽은 그냥 작가가 그녀가 화났어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오른쪽은 어때요? 젠장 하는 목소리랑 쾅 하고 테이블 내리치는 소리가 그냥 들리는 것 같죠. 우리가 직접 그 분노를 보고 듣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마음에 와닿을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건 감정뿐만이 아니에요. 캐릭터의 성격을 보여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나는 바람둥이였다. 이렇게 딱지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티나의 말을 들어보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여기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네요? 어때요? 작가가 100마디 설명하는 것보다 이 한마디가 훨씬 더 티나라는 사람을 잘 보여주죠. 독자가 스스로 이 사람 좀 그런가구나 하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들은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쓰는 거예요. 심장이 막 뛴다거나 목소리 톤이 바뀐다거나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굳이 슬펐다, 화났다 말하지 않아도 독자들이 모든 걸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몰입감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이야기는 거의 다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사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어요. 그냥 괜찮은 이야기를 훌륭한 작품으로 만드는 마지막 단계 말이죠.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소설은 처음엔 서투른 초고일 뿐이라는 거. 글쓰기는요,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을 짠 하고 써내는 마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막 쓰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구나 하고 발견해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은 그냥 옷 하나 고치는 지루한 작업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만들어낸 세계를 탐험하는 탐험가가 되는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패턴이 있네? 이 캐릭터가 생각보다 훨씬 더 입체적인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그 혼돈 속에서 진짜 이야기를 건져 올리는 거죠. 스티븐 킹이 말했죠. 어떻게 글을 쓰냐고요? 한 번에 한 단어씩 쓴다고. 똑같습니다. 이야기는 한 번에 한 단어씩 쓰이고 또 한 번에 한 문장씩 고쳐지면서 점점 더 단단해지고 완벽해지는 거예요. 모든 장면이 꼭 필요한 이유를 갖게 될 때까지요. 자, 이제 여러분 손에는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들려 있습니다. 이 설계도를 가지고 그냥 독자로서 이야기를 더 깊이 즐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작가가 되어서 여러분만의 세계를 창조할 수도 있겠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무엇을 만드시겠습니까?